만약에 경제를 물리학의 렌즈로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 카이로노믹스입니다. 돈과 시간, 공간의 역학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대담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노믹스의 핵심 원리인데요. 돈은 시간이고 시간은 공간이며 공간은 곧 에너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핵심 등식부터 시작해서 돈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지, 기회는 어떤 물리학적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돈은 또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만의 카이로노믹스 전략까지 짜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핵심 등식입니다. 이 근본적인 등식이 현실 세계에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돈이 에너지, 시간, 그리고 공간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등식. 돈은 에너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 쓰는 자원, 전기, 노동력,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꽉 압축된 형태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곧 에너지인 거죠. 힘이에요, 힘.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돈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 바로 이겁니다. 전기, 연료, 전력망 같은 이 에너지 자체를 꽉 쥐고 있는 곳에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왜 그렇게 미국이 강하고 또 막대한 전기를 먹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미친 듯이 쏠리는지 바로 이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돈은 시간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개념이죠. 돈의 본질이 뭐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빚은 뭘까요? 미래의 시간을 미리 땡겨 쓰는 거죠. 우리가 맨날 듣는 그 복리라는 것도요, 그냥 금융 공식이 아니에요. 이 세계관에서는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아주 강력한 물리법칙인 셈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받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말하자면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시간을 통째로 사는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과 집중력, 이건 그냥 자기 개발이 아니라 돈을 버는 시간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파산을 절대로 피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해지죠. 그래야만 시간이 내 편에 서서 싸우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본은요, 밀도가 높은 공간,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서 마치 중력처럼 모든 걸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딱 떠오르는 곳들이 있죠? 서울의 강남 같은 핵심 지역, 미국의 주요 도시들, 데이터 센터나 항만, 에너지 허브. 바로 이런 곳에 돈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진 생산성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중력장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희박해지니까 장기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돈이 시간, 공간, 에너지랑 똑같다는 걸 하나씩 봤는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 기회의 물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기회라는 걸 만들어내는지 그 역학관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시간과 공간의 관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막 돈을 푸는 통화 완화 시기 있죠? 이때는 모든 게 바싹 마른 건조한 환경이랑 똑같아요. 작은 불씨 하나만 툭 던져도 그냥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거죠. 반대로 긴축 시기는 어떨까요? 습도 100%인 눅눅한 환경이에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애써봤자 불이 붙나요? 안 붙죠. 결국 환경, 즉 이 공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변수조차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딱 하나, 밀도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얼마나 빽빽하게 에너지를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집중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고요. 반대로 피곤하거나 딴 생각하면 에너지가 새어나가니까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죠. 건강은 시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나 마찬가지예요. 깊게 집중하면 1시간 안에 남들 서너 시간 할 일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그날 내 컨디션이 내 연간 수익률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돈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만약에 이 시스템에 새로운 돈,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확 주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캔틸런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간단히 말해서 새로 풀린 돈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 번에 퍼지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확산된다. 마치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요. 이 흐름도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돈, 즉 에너지는 중앙은행이라는 수원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죠. 그 다음엔 핵심 자산으로 가고요. 맨 마지막에야 저기 멀리 있는 주변 자산까지 물이 닿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략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불의 근원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강력한 말이죠. 새로운 돈,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당신만의 카이로노믹스 전략.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론들을 싹 다 모아서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동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돈의 액수나 자산의 가격표만 쳐다보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에 뭘 봐야 하냐? 시간,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딱 한 줄로 압축한 궁극의 전략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주입되는 공간을 찾아서 충분한 시간 동안 나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게 바로 카이로노믹스의 모든 걸 담은 여러분의 실행 계획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로노믹스를 최종적으로 압축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돈은 에너지의 형태이고 에너지는 공간에 응축되며 시간은 그것을 증폭시킨다. 이게 비단 경제나 투자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돈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리적인 힘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시겠습니까?